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거나 예쁜 몸매를 가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뚱뚱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비슷한 루틴으로 대충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여성분들 생리할 때는 특히 생리할 때는 운동을 꾸준히 못하겠어요. 꾸준히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실내 자전거 진짜 큰 마음 먹고 돈 주고 샀는데 그냥 집에서 옷걸이로 쓰고 있어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 여성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것. 또 하나는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치가 많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우연하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몸매가 정말 급속도로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예쁘게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빠짐없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아침 공복 유산소를 시작한 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침 공복 유산소를 시작한 이유는 어떤 한 연구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014년 연세대학교 예술체육학 연구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째는 공복 유산소 운동의 대사 효과가 좋다. 식사 후 유산소 운동에 비해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인슐린이 낮고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져 지방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 지방 분해를 더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고지방 식사를 하거나 대사 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이 공복 유산소를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예방되고 대사 유연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체지방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 저는 당시에 요요로 체지방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양한 공복 유산소를 시도해봤습니다. 러닝머신, 천국의 계단, 실내 자전거, 아침 실외 러닝, 산책, 필라테스, 요가 등등. 하지만 저는 공복 유산소로 드디어 실내 자전거에 정착했습니다. 지금도 실내 자전거만 탑니다. 매일 아침 30분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한 1시간 정도 공복 유산소로 실내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제일 쉽습니다.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어쩔 때는 진짜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탔습니다. 아침에 진짜 제 일정보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탔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선크림 바르고 하기가 진짜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장 가서 터덜 대충 러닝머신 타고 그러면 공복 유산소에 집중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효과가 없었고 진짜 너무 귀찮았어요. 심지어 헬스장이 아파트 단지 내 안에 있어도 옷 갈아입고 하기가 진짜 너무 귀찮았어요. 물론 진짜 제가 너무 뚱뚱할 때 3달 정도는 계속 했는데 3달 그 이상은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헬스장은 분명 좋은 공간이죠. 하지만 출근 전후의 이동, 갑작스러운 일, 날씨, 사람 많은 시간대의 눈치, 이런 작은 마찰들이 의외로 크죠. 심지어 매일 아침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한 주의 변수가 그 2번을 흔들고 나면 다음 주에는 아예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반면 집에 실내 자전거 하나 구비해두면 그런 마찰을 줄이게 되죠. 문을 나서지 않아도 되고 준비 운동 대신 앉는 것이 시작이 되고 진짜 아침에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타면 너무 좋아요. 실내 자전거가 운동 강도는 낮아도 꾸준히 타면 일관성이 높아지고 일관성이 쌓이면 강도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더라고요. 운동은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각자 자신에게 어울리고 맞는 운동이 있죠.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실내 자전거가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만들 때는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통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든 디지털이든 종이든 무엇이든 이용해서 어디에든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실행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다이어리를 씁니다. 제 MBTI가 INFP인데요.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아주 가끔 게을러지면 세상과 멀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간들이 갑자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찬영 작가의 기록형 인간, 그리고 인텔리전트 체인지 작가 하루 5분 아침 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실행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다이어리를 손으로 쓰고 이 방법만큼 효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가 정말 무엇보다 실행력이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이 있는 실내 자전거를 제일 강추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전거에 앉아서 다이어리를 쓰는 겁니다. 그날 아침 해야 할 일을 체크하고 일정을 체크하고 업무도 봅니다. 실제로 다이어리를 쓰고 저의 실행력이 90%나 올랐습니다. 매일 그냥 해야 할 일을 적고 각각 해야 할 일을 끝날 때마다 체크를 해줬을 뿐인데요. 하루에 딱 한 번만 해보자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 할 수 있다고 마음먹죠. 하루에 한 번? 완전 쉽지. 그러나 이 영상의 제목처럼 너무 간단해서 아무도 안 믿는 꾸준한 이 운동의 효과는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의자에 앉는 그 동작에서 시작이 됩니다. 방 한쪽 책상이 달린 실내 자전거 앞에 앉아서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첨추를 쓰는 동안 페달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하면 하루의 호흡이 달라지고 마음의 톤이 정돈이 되죠. 이 작은 의식은 헬스장을 드문드문 찾는 일정보다 현실적으로 강하고 무엇보다 오래갑니다. 우리는 가끔 진짜 언젠가 크게 한 번이라는 약속을 마음속으로 하죠. 예를 들면 아주 비싼 러닝화를 사고 비싼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매일 헬스장 가는 상상을 하죠. 그러나 제 몸이 바뀌었던 날은 상상 속의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내 책상 위에 다이어리 날짜가 오늘로 적혀있고 펜을 잡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페달을 돌리는 조업이 특히 저에게 강력했던 이유는 두 가지 리듬이 서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몸 상태를 한 줄로 적으면서 운동은 해야 한다에서 하고 이미 내가 한 중이다 라고 바뀌고 있었고요. 머릿속 계획이 몸의 감각과 바로 연결이 되면서 잊어버릴 틈이 솔직히 없더라고요. 루틴은 땀과 시간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 진짜 너무 피곤한 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다이어리 세 줄 쓰고 그냥 한 10분, 15분 정도 운동하고 그냥 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 앉는 거. 그리고 앉는 순간 내가 계속 페달을 밟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헬스장을 가끔 아주 가서 한 2시간씩 크게 하고 오는 습관과 비교하면 이 시스템의 장점은 복리처럼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열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습관은 얕은 물결이 쉴 새 없이 밀려오듯 하죠. 하루 10분의 회전이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300분을 만듭니다. 이 숫자들은 거대한 변신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내일의 문턱을 낮추고 간식 앞에서의 선택을 조용히 바꾸고 잠자리에 들기 전 나 자신에게 가벼운 자부심을 남깁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갑작스러운 기적을 찾기보다 달력 위에 작은 체크들이 모여 만든 변화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책상이 달린 자전거에 앉아 문장 몇 줄 쓰고 10분만 더 돌린다고 삶이 달라질까? 하지만 바뀐 것은 몸무게보다도 하루의 구조였습니다. 아침에 첫 결정이 선명해지니까 그 뒤의 결정들도 더 똑똑해졌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점심에 탄수화물을 한 숟갈 덜 먹고 오후에 5분 더 걷고 밤에 핸드폰을 조금 덜 하게 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다이어리를 써야 하니까 침대에 일찍 눕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아침 공복 유산소로 시작하면서 실제로 더 똑똑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큰 결심 하나보다 작은 선택 여러 개가 내 몸과 삶을 바꿨고 체중계 숫자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거울 속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게 헬스장을 대체한다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헬스장은 여전히 유용하죠. 다만 드문드문 가는 헬스장이 내 삶에 자주 끊기는 선이라면 테이블 실내 자전거는 매일 이어지는 선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선이 굵어지고 나면 그 위에 근력 운동이나 PT 같은 수업을 해도 어색하지 않죠. 순서는 바뀌어야 해요. 꾸준함이 먼저고 강도는 나중입니다. 루틴이 몸 안에 자리를 잡으면 헬스장도 내 편이 됩니다. 하지만 루틴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내 편을 만들기 쉬운 시스템부터 만들어야죠. 오늘 밤에 할 일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실내 자전거 하나 구입해서 이왕이면 테이블이 함께 있는 걸로요. 배송도 3, 4일이면 오더라고요. 테이블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정말 컸습니다. 저는 이 테이블이 있는 실내 자전거가 진짜 100% 효율이 더 좋았어요. 실내 자전거 위에 다이어리와 펜을 올려두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물컵을 항상 놓아뒀습니다. 매일 아침 몸 상태를 한 줄로 기록하고 오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2줄로 적어보세요. 문장이 흘러가는 동안 페달은 이미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날 더 하고 싶으면 12분 아니면 내일 다시 10분으로 돌아와도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매일 아침 하루에 진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척추를 쓰고 발을 한번 굴리고 숨을 길게 내쉬는 그 작은 의식. 믿기 어려울 만큼 진짜 간단하지만 너무 해볼만 해서 충분히 강력합니다. 테이블 실내 자전거 위에서 쓰는 다이어리가 내 운동의 동기가 되는 순간 헬스장을 몇 번 가서 가끔 가서 한 2-3시간 아주 길게 운동을 했던 그런 실행력이 없던 과거의 나는 없어집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를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의 나를 실내 자전거에 앉는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앉음이 곧 실행의 시작이 되게 하자고요. 그러면 이 간단한 운동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멀리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에 힘이 되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